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9년 만에 닥친 최악의 장마.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태풍까지 불어 닥치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 소형 태풍이라고는 하지만 강한 바람이 예상돼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포항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람은 약해지지만 태풍으로 인한 비구름대가 계속 남아있어서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물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통합신공항이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이 공동지역 유치로 결정이 났는데요.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큽니다. 잠시 후에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의 최혁준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뉴딜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백은 교수님 또 자세히 분석도 해주셨는데, 이 뉴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뉴딜 펀드를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연일 언론을 통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뉴딜 펀드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펀드라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요. 예. 펀드는 이제 저는 기금이지요. 돈을 모은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돈들인 겁니다. 그 돈을 모으는 방식은 이제 공개로 모으는 방식이 있고 개인적 사적으로 모으는 방식이 있고 그러는데.
후자 같은 경우가 좀 사모펀드 같은 경우들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이제 공모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어쨌든 간에 이런 돈들이고, 그래서 그걸 수익을 추구하는 돈들이 모인 돈들이 어떤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럼 이제 뉴딜 펀드는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선언을 했잖아요. 예. 추진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그 뉴딜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압축이 되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그린 산업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린 산업들 같은 경우라면 뭐 태양광 무슨 뭐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요. 예. 뭐 디지털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5G 통신망이라든가 5G. 예.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예. 돈이 필요하겠죠. 예. 네? 투자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투자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예. 소위 말해서 공기업 형태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의 재정 부담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민간 자금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지요. 예. 민간 자금도 유치를 하는 이런 대개 이제 방식이 있었는데 이 민간 자금 영역을 조금 더 좀 이제 그러니까 개방을 하자 이거죠. 아, 예. 예, 일반인들한테요. 예.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걸 개방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민간 자금들이 이런 인프라 시설에 들어올 때 보면요. 예. 최소한 수익률을 보장을 요구를 해요. 그렇겠죠. 예, 수익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만약에 하겠죠. 이제 뭐 새로운 도로를 닦게 되면은 예. 그 도로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대한 만큼 수익이 안 생겼을 때 그걸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보상해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최소한 수익률을 보장을 되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 많이 된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큰 돈을 투자하려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금융사들이 되게 많이 개입을 하고 그런다. 그런 게 보장이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들의 수익을 이제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벌이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거에 많이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제 만약에 이익이 확실하다면은 이 이익을 일반 이제 그러니까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좀 이제 그걸 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것을 뭐냐면 그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어떤 특정 지역 공간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특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그러니까는 이게 지원이 된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 7월 20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하라. 예. 하니까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 참여 이런 형으로 이렇게 이제 이 뉴딜 펀드가 지금 이제 기획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총 한 160조 정도 규모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이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처도 제공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뭐 자금도 또 모을 수 있고 해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을 그럼 대략 어느 정도를 모으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이제 뭐 초안 정도 비슷하게 이제 아이디어 청구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여당 안? 한 160조 정도에서 한 민간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끌어들이는데 일반 절반이면 한 80조 되는 거 아닙니까요? 80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개인들한테 모으는 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민간이라는 게 어떤 개인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 관련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같은 경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KT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거니까는
한정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 중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참여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순수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한 10% 정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0% 정도 한 뭐 16조 정도. 16조 정도만 모으겠다. 개인들에게. 일단 목표를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 방송되는 게 보면 수익률이요. 3%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이 뭐 16조가 아니라 이거 160조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뭐 1% 안팎이잖아요, 정기예금. 그렇죠. 정기예금 금리가 1%씩 안 나와요, 은행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3%면 요새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그렇게 2% 미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는 이 수익 추구하려면은 1년에 그러니까 2% 이상 내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요. 근데 3% 준다면은 이건 뭐 대한민국 돈들 다 아마 이리 들어올 겁니다, 아마요. 그렇죠. 지금 뭐 유동 자금이 한 3천조 넘지 않나요, 지금? 3천조, 최소 3천조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GDP 대비 이게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한 168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GDP가 2천조 조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3%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뭐, 누구나한테나 돈 벌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보자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언론들이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보도를 좀 이제 기자들이. 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펀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듯이 원금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손실 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는 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렇죠. 불안정 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자, 원금은 보장을 하겠다. 근데 원금 보장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1억을 만약에 자금을 모은다고 할 때 목표를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 자금이 한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정부 자금이 한 5천만 원 남에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하다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금을 까먹는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한 30% 까먹었다면 7천만 원뿐이 안 남았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7천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날아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날아갔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 순위를 정하겠다 이거죠. 민간 자금들한테 먼저 이제 그러니까 그 순위를 주겠다 이거예요. 정부는 손해를 보고. 그렇죠. 손해를 보고 민간은 그대로 원금 보장해주겠다. 그게 중요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선순위 대출이라는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웬만큼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은 이제 보장된다는 것이지 그것도 100%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 뭐 100%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100% 손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준 대로 보자면은 50% 손실을 볼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일종의 안전장치를 이제 만들어 둠으로써 그러니까 원금 손실을 그러니까 막겠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 보더라도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정부가 재정을 기입해서 경제 정책성으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이 실패했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뭐를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돈에 대해서 물어낼 수는 없어요.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정권으로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또 드는 의문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뉴딜 펀드를 하겠다는 게 그렇다면 이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특혜를 보는 게 이 수익을 보는 게 부자들 아니겠냐.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펀드를 살 거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좀 특혜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이 좀 이제 중단된 게. 자, 이제 최소 수익률을 이제 보장해주는 방식을. 국채 수익률 정도. 국채 수익률이 한 1% 안 되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이 펀드를 3년 내지 한 5년 만기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3년짜리 지금 만기 국채가 한 0.8%는 안 됩니다. 그래요. 1%도 안 돼요. 연인제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보장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 자금을 유치를 안 하고 자기 돈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결국 국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더라도 0.8% 이자 비용은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건 나가죠. 그렇죠. 예, 예.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장을 해주더라도 그건 특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 예.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재정이 들어가는 0.8%. 그렇죠. 그래서 그 세금을 예.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해가지고 예. 한 3% 정도를 예. 목표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상품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시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걸 3% 수익률 보장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예. 단순화시켜서 보도를 해버린 거고. 예. 진짜 3% 보장해주게 되면 이건 아까 앞에 했을 때 대한민국 돈도 다 일로 들어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7%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최소 보장해주는 건 원금 손실 보장해주는 거고. 예. 막는 거. 그다음에 예. 이제 국채 수익률 정도까지 보장해주는 거. 예.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안전장치로 해놓고 플러스 뭐냐면 조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조세 혜택이요? 그 세금, 예. 세금을 좀 덜 그러니까 받겠다고? 펀드 배당 수익률을 해서 되게 15.4% 띱니다. 우리가 은행 이자 떼듯이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한 5% 정도로 이제 줄여주겠다 이거죠. 아, 세금을 15%에서 5%로 줄여주겠다. 그리고 이것도 뭐 예.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것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은요. 예, 예. 종합소득으로 이제 합산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액 투자니까는 예.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3억 원 이하는. 세금을 안 깎아주는 대신에 예. 합산해가지고 하는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더 많이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분리과세 해주게 되면 그것도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리과세를 주겠다. 이런 혜택을 이제 유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3억 원 이상에게 분리과세. 아, 제가 알고 이건 3억 원 이하에게 분리과세 5%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원 이하에는 5%. 아, 5%고. 예. 아.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는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예, 예. 3억 원 이상은 15.4%를 매기는데.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를 안 하지 하겠다. 이거죠. 않고 분리과세를 예. 요것만 따로 떼겠다 하는 거고. 예. 아, 그리고 예. 하나 또 꼭 좀 여쭤보고 예. 싶었던 게. 예. 이 뉴딜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요. 예. 지금 뭐 퇴직연금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좀 예, 맞습니다. 도입하겠다. 이게 사실 예.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직장인들이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이게 너무 저조하니까 맞습니다. 수익률이 1%대 뭐 안팎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퇴직연금을 이쪽으로 좀 연계해서 하겠다. 이거 좀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은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수익이 된다면은 예, 예.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위 연말정에서 세금 혜택 정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다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수익률 보게 되면 워낙 이제 불만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시행령 같은 걸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뭐 이제 신용보증기금도 이제 신용보증도 좀 이제 장치도 좀 하고.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안전장치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좀 이제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노후에 이제 이 돈을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손실 보게 되면 또 이제 불안감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얘기 나와서 이게 지금 퇴직연금이 지금 한 220조가 넘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예.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개인이 운용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디 투자할 예, 줄 예. 알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예. 돈을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면은 뭐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직장인들도 괜찮고 국가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근데 괜찮은 우리나라는 생각인 이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돈벌이 해주는 거예요. 금융회사를 결국은 이거 운용을 하면서 자기들 운용 수익률만 제거하고 예. 개인들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여주지는 못하면서 예. 참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연금도 조금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그 왜 1년쯤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어디 맞습니다. 은행 창구 가서 저 생애 처음으로 이런 펀드 가입해본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왜 저 소부장 펀드라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한 그런 펀드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뭐 50% 이상 수익이 나셨다면서요? 요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작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경제 도발하면서 예. 소부장 산업 육성을 하는 게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이제 확보가 됐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산업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육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 산업들이 이제 그 사업 기회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그 성장의 혜택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이제 그러니까는 연계시키게 되면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정책이 중단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그 아까 그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예. 알파 부분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데 그걸 예. 이제 어떻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냐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 수익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장치 없이 그러니까 보장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기성으로 될 수도 있고 지속이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연계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알죠. 예, 여기. 예. 안동사랑 상품권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만 상품권을 파는데 예. 한 90만 원 10% 할인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가게는 그걸 구입한 사람은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해주는데 중앙정부에서 한 8%, 한 8만 원 정도는 예.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으로요. 예. 지자체에서 한 2만 원을 그러니까 투입을 하고요.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가게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지역사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수입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효과를 받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곧 국회에 제출할 건데 정부가 예. 거기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한 10조 정도 배상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회에서는 뭐냐면은 지자체들에서 요구하는 걸 다 수렴해 보니까는 예. 한 30조 정도 수요가 있다. 어유, 3배나.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해달라는데 예. 정부에서 만약에 30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예. 20조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20조에 대한 8%면은 1조 6천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1조 6천억 원. 예. 그러면 1조 6천억 원이면요. 1조 6천억 원 수익이면 어느 정도 그 상품권을 만들 수 있는 1조 6천억 원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국채 수익률 플러스 2% 해가지고 3%를 만들어 갈 때는요. 예. 그럼 2%를 더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조 6천억 원이 1년에 수익이 나오게 하려면은 예.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80조 정도가 그러니까는 이 상품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80조를, 아, 그렇죠. 아까 1조 6천억 원 나누기 0.0이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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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는 80조 정도를 그러니까는 이제 상품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1조 6천억 원이면 예, 80조를 돌릴 수 있는 거군요. 상품권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상품권으로 예. 그러니까는 이 기대 수익을 일부를 이 보상해 주자 이거예요. 이 뉴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국채 수익률 이상의 그러니까 원금 보장되고 국채 수익률 정도 나오고 은행 예금 금리 정도는 예. 플러스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상품권으로 통해서 얻는 할인 이익이 있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보상해 주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네요, 정말. 예,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좀 하자 이거죠. 예. 조만간에 한 1, 2주 내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된 뉴딜 펀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통합신공항이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지역으로 이전 결정이 났습니다. 군위 지역에서 막판까지 단독 유치를 고집하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의 최혁준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혁준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항 추진단장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여곡절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동안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우선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군수님하고 국민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합의가 참 마감시일 딱 하루 남겨두고 이루어진 참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드라마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참 이거는 우리 시도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20일 이후에 이제 3일간 이제 59개 단체 한 1,300여 명이 한꺼번에 이제 군위에 찾아오셔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거든요. 이때 보면은 위기의 순간 우리 경북의 어떤 정신이 다시 발휘된 거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시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점이 힘드셨는지 여쭤봤는데 결말이 좋다 보니까 좋게 다 감사하다는 말씀뿐이네요.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정말 많았죠, 단장님. 한 가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 뭐가 있었나요? 가장 힘든 게 우리 국민들이 아쉬워하시는 걸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선택만을 바라는 게 그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2024년부터 착공이 되고 2028년이면 개항한다. 이 정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예. 좀 세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공항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하는 공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군공항을 이제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또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군공항은 대구시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아마 다음 달부터 바로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 승인이라든가 실시 설계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24년에 굴다공항을 착공할 것이고, 민항은 또 국토부에서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계획 수립 이후에 24년에 같이 이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민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국토부 사타를 하는데, 그리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민들이 바라는 요구, 이거를 여기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통합신공항 도시 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연구 용역을 이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공항 도시의 어떤 기본 개념도 나오고, 그다음에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교통망 계획도 내년부터는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24년쯤에 착공해서 28년쯤에 완공, 개항 목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런 큰 사업 보면은 계획보다 항상 늦춰지더라고요.
근데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겠다 뭐 이렇게도 발언하던데. 예. 그게 처음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이전 건의서를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2026년이었는데 그 당시, 부지 선정을 하는데 4년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시간이 더 뒤로 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자 이렇게 통합 신공항이 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전으로 인한 기대 효과 있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발표한 효과로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36조, 뭐 부가가치 15조, 일자리 40만 명이라고 생길 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확실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공항에 직접 건설 사업비만 이게 한 10조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 사업비만 10조? 공항 자체만 공항 건설하는데 10조. 그다음에 도로, 철도, 이런 교통망 구축하는데 한 10조. 이것도 10조고. 교통망. 여기에 더해서 3천억 플러스 알파라는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의성군위에 바로 풀릴 계획입니다. 합해서 3천억이요? 의성군위 합해서 3천억? 의성에 1,500, 군위에 1,500억. 이런 어떤 바로 사업에 투자되는 게 한 20조 이상, 최소 그렇네요. 뭐 25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항 건설에만 한 11만 명 정도. 인력이. 건설하는데 인력이 연인원 11만 명. 연인원이죠. 교통망에도 한 10만 명 정도.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되면은 지역의 또 뭐 자재라든가 건설 경기가 좋아집니다. 지역 건설업체들 다들 요새 힘들다 그러던데 이것도 굉장한 호재가 되겠네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침체되었던 경기 그리고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진 경기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뉴딜이죠. 그렇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생산 유발 효과 36조, 부가가치 15조, 일자리 40만 명. 이건 뭐 규모가 너무 커서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 이대로 좀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과거 4대강 사업을 할 때 우리 경북에 6조, 대구에 1조 4천억 원.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4대강 사업할 때 7조 4천억 원이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거에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되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 그 교통망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 여쭤볼게요. 그 왜 지금 이번에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그 중재안이 있었잖아요. 우리 의성 군민들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 간의 이 갈등을 잘 중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군에서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 군 중심의 중재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의성군을 소외를 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항공크루스트 100만 평하고 의성역에서 신공항역까지 이제 지금 군사철도가 한 선 들어갑니다. 거기를 다시 복선화시켜서 민간철도까지 일단 SOC는 2개 정도 들어가고. 의성에서 공항까지? 복선 전철? 복선철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뭐 대규모 이제 첨단 산업하고 항공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된 어떤 관광단지? 이거를 한 100만 평 정도 조성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실국별로 의성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의성군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까지의 이제 모든 갈등을 다 털고 이제 공항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의성군민, 군의군민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지금 방법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유, 단장님, 우리 준비한 거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의 최혁준 단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한 40초 정도 전해주세요. 네, 태풍의 눈이 또렷하지 않은 소형급 세력입니다. 크기가 작고 세력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도 많이 내리는 곳은 최고 150mm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호우주의보 내려진 곳은 문경,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봉화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또 폭염주의보도 발효가 되겠습니다. 의성, 안동, 상주 지역으로는 또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4도,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누적 강수량 가장 많이 온 것은 문경이 81.5mm, 그리고 안동이 55mm 기록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낮은 25도, 습도는 93%입니다. 날씨였습니다.